곧바로 두 번째 주제,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이순태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준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연구 책임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입니다.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 방안 연구는 저하고 또 권철희 교수님께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과제입니다. 사실 권철희 교수님께서 더욱더 많은 역할에 연구를 하셨지만 제가 또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어서 연구의 모든 그 사항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이 있지만 최대한 준비된 대로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 우리 학습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연구를 기획할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면서 연구를 설계했고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발제는 학습 환경 변화 요인 분석, 그 요인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 하나가 학령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 크게 두 꼭지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다시 발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보시면, 연구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교육 관련한 현안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논의됐던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경제 양극화, 정보통신기술 및 융복합 과학기술 발전의 급속한 고도화, 경제 및 인구 구성의 세계화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발발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비단 우리 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현장에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고, 그것이 바로 원격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의 변화는 팬데믹 확산 이외에도 저출산 인구 감소라든지 기술의 발전,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을 위한 법제의 구축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범위를 보시면 저출산 인구 감소부터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청되며, 특히 최근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공교육의 역할 및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 기존 교육제도의 개편이 절실한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학습 환경 패러다임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 교육 법제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델파이 조사를 했고,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큰 방향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학습 환경 변화 요인의 분석입니다. 과연 학습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학습 환경 패러다임을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주목해서 검토했습니다. 첫째, 저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변화. 두 번째,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학습 환경 변화. 세 번째,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네 번째, 팬데믹 상황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서 교육법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습 환경 변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을 통해서 5가지 정도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통폐합 및 역할 조정에 관한 내용들. 두 번째, 과학기술 발달 등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에듀테크 발달 및 학습 방법, 학사 운영 변화.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 등 비상 상황의 증가와 이에 따른 비대면 원격 교육의 상시화. 네 번째, 사회의 다원화 및 교육 요구의 다양성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 및 선택권 확대. 다섯 번째, 평생 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학제 개편 및 학력 인정 방식 다양화 등의 평생 학습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행 교육법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72% 정도의 응답에서 이러한 학습 환경에 대해서 현행 교육법제는 잘 대응할 수 없다 또는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교육법제는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설문 결과 유초, 중등 교육법제와 고등 교육법제로 나누어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유초, 중등 교육법제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면 원격 교육 등에 대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초 기본 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세 번째가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관련 권한 규정의 정비, 네 번째가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 강화가 유초 중등 교육법제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내용들이었고, 고등교육법제에 있어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라 대민교육에 맞춰진 제방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한계 대학 청산 특례 등 대학 구조 개혁 관련 법제가 정비돼야 된다. 세 번째,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배제 및 대학 운영 그리고 등록금, 가버넌스 관련 그런 책임의 원칙 관련 법제가 정비돼야 된다. 네 번째가 대학 평생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이 정비돼야 된다. 이런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크게 이번 연구에서는 2가지 꼭지를 잡고서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에 있어서의 미래 교육에 있어서의 비대면 원격 교육을 2가지로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령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교육 현황과 주요 쟁점에 관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발생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되는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큰 틀에서는 학교 체제 유연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황과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체제 유연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초 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학교 급이나 학년 단위에서 성취의 최소 수준 도달을 지원할 수 있는 보충 과정의 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연령 중심의 진급이라든지 진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학령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2021년 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대학 대비 전문 대학의 충원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대학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99.2%인데 반해서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92.2%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감소의 충격은 특히 전문대학이라든지 비수도권 대학, 소규모 대학, 사립대학 등 상대적으로 학생 선호도가 낮은 대학의 부실화나 폐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대학 폐교에 관련된 제도적 방안, 대학의 부실화 진단, 그에 따른 구조조직이나 퇴출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폐교나 대학의 부실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요구되는 재교육이나 직업훈련 수에 고등교육기관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 제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원격 교육에 있어서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력 인정형 원격 교육,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온라인 수업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 운영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원격 수업과 같은 수업 인정형 원격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원격 수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에서 주요 쟁점으로는 원격 수업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체제의 분산, 그리고 원격 수업 플랫폼의 불안정과 정보 개발, 교육 과정의 경직화 및 교육의 질 저하, 그리고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인력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서의 원격 교육은 일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교육과 원격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의 원격 수업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며 원격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교육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서의 원격 수업 주요 쟁점은 대학별 원격 수업의 자율적 운영 정책의 한계, 대학별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한계, 대학 원격 수업의 질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그리고 교수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법적 개선 방안으로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육비 지원 관련 규칙으로는 비대면 학습에서 제기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동법률 및 교육정보와 기본법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훈령에 원격 교육 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적 교육 체제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므로 원격 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 원격 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을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법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대학 원격 수업의 품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순태 박사님, 본의 아니게 자꾸 재촉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본 과제의 경우 외부평가에서 나타난 외부평가의 말씀을 소개드리자면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학습 환경 변화 요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델파이 조사 등 관련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법제 정비안으로 전개시키는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소위 턴키 시스템을 구체화시킨 훌륭한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토론으로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준성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임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황준성입니다. 예, 먼저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행된 연구 결과 그리고 발제 원고 전반적으로 해서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영역별로 일부 처벌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짧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관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등에 대한 동의라고 써놨는데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은 법과 친숙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 영역도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학 분야에서도 교육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같이 해주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법이 아닌 지원과 조성법으로서 자리 잡음을 해주기를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돼 가지고는 앞에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통적인 문헌분석 방법을 뛰어넘어서 플러스 알파로서 델파이 조사를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괜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예측적 목적을 찍었다면 현재에는 점점 더 시급한 대상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정책 결정의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알맞은 방법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구 전반에 있어서 분석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법제의 현황과 쟁점과 관련돼서 전통적으로 내용적 타당성,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교육법 영역에서는 교육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교육 기본권의 지속성 원리,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의 원리,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교육 조리 존중 원리 등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교육법의 기본 원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현황과 쟁점을 분석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환경 변화 요인 분석 부분인데요. 주로 초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저출산 고령화,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기상사태,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한 이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습 환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환경을 국가적 측면에서의 거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학생 개인적 측면에서의 미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외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화의 탄력성이 보이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연구에서의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 측면보다는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좀 외적 변화 요인이 아니라 교육계 내에서 외적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요인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것으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돼가지고 교육법 영역에서는 일본 쪽 교육법에서 많이 하지만 교육 내외 중별론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의 내적 사항, 교육의 외적 사항을 어떻게 교육법 관련된 법들이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된 내적 사항에서는 법과는 조금 거리들고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영역이라는 반면 제도와 관련된 지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외적 영역으로서 법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러한 맥락의 논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연구에서 대파의 조사를 통해서 범주를 정하고 연구 책임자, 연구진들이 선정한 학력 인구 감소 계획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이 두 측면에서 나름대로 분석하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과학의 법을 연구하신 연구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폭넓고 또 나름대로 깊게 연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력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과 관련돼가지고는 왜 우리가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학력 인구 감소를 강조하느냐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노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생산성,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의 변화 과정,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중등에서는 통폐합, 접종균형학교 육성과 관련된 정책과 법제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 있었다면 앞으로 이 연구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합학교 운영, 초중등 통합교원 자격제와 관련된 정책과 법제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현재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과정 중에 논의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쪽 영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법제 부분을 좀 더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인과 관련된 고등교육과 관련돼 가지고는 과거의 폐기라를 탈피하고 유형화를 어떻게 해갈 거냐 이런 논의 중심이었다가 앞으로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전반을 어떻게 재구조할 거냐 그러면서 자발적 테러 그다음에 테러 과정에서의 청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 논의들이 많이 있고 이 연구도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국립대학과 관련된 국립대학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맥락에서 우리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2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과 관련된 사립대학 법안 이것이 학령 인구가 감소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립대학이 변화해야 되냐 이 측면을 아우르는 그러한 부분의 논의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원격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응, 그리고 감염병 사태와 관련된 어떤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탄력적 대응을 법이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맥락의 논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정말 간번하게 잘 다뤄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실행은 되지 않는 3월, 내년 3월에 실행 예정인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읽다 보면, 2020년 10월 달인가요?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행령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을 좀, 국회 법률로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좀 논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연구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서도 이 원격 교육과 관련돼가지고 전통적으로 뭔가 대면 교육을 출석 수업을 중심의 어떤 교육을 벗어나서 뭔가 변화한다고 할 때 큰 틀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평행 법제가, 교육 법제가 수업 필수 중심으로 학사가 학생들로 다 돼 있거든요. 이런 큰 틀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희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법제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연구를 한번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원격교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구 중에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에 관한 훈련이 개정돼가지고 제대로 제정돼가지고 전통적으로 그 대학 가치가 강조되는 대학의 영역까지도 또 교육과 너무 시시콜콜하게 좀 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되어 있는데, 역으로 이 훈련이 대학 가치를 강조하고 학칙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 질관리 문제, 이 과정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는 조금 더 해석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함께 하시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넓은 범위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신 연구 감사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황준선 선임연구위원님, 저희 한국법제연구원 과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훌륭한 보고서이지만 다소 조금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향후 협동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순태 연구 책임자께서 말씀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2분 정도 좀 할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준성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이다. 특히 초중등부터 고등교육법제에 관한 것을 다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의 한계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델파이 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 조사에서의 한계도 분명히 조금 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저는 이번 과제에서 제시됐던 유초중등 교육법제하고 대학교육법제는 사실은 결을 달리하는 저는 대상이 좀 다르다. 고등교육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은 유초중등과는 좀 다른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구분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학교육법제에 관해서는 지금 국립대학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 국립대학법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이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유초중등 교육법제는 상당히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학교 현장을 제가 조금 아는데요. 상당히 이게 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상당히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그 체제,
그리고 뭐 지역 단위의 그 교육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고하고 그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들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주셨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지금 뭐 이 연구에 대해서 이 한계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인정하고 향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을 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4번 의견 주신 것 중에서 학령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초중등 교육에서의 통폐합이라든지 적정 규모 육성보다는 뭐 통합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초중등 통합교원 자격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등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던데 이런 것들도 향후에 저희들 뭐 후속 연구가 있다면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법제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한번 차후에 또 의견도 듣는 식으로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예, 감사드립니다. 이준태 박사님.